배달앱만 30분째 보고 있는 당신. 선택의 감옥에 갇힌 뇌. 자, 한번 상상해보세요. 당신은 지금 역사상 그 어떤 왕이나 황제도 가지지 못했던 권력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조선의 임금도, 로마의 황제도, 심지어 19세기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도 절대 누리지 못했던 것. 손가락 하나로, 단 하나로. 인도 커리, 일본 스시, 이탈리아 트러플 파스타, 한국 곱창볶음을 지금 이 순간 매방으로 불러올 수 있는 능력. 그런데 말이죠. 그 막강한 권력을 가진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오늘 저녁 뭐 먹지? 라는 질문 하나에 30분째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자유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 행복해져야 합니다. 선택지가 넓을수록 더 좋은 것을 고를 수 있어야 하고 더 만족해야 마땅합니다. 그게 우리가 믿어온 상식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선택지가 300개가 넘는 배달앱을 켠 당신의 뇌는 지금 이 순간 그 어느 때보다 혼란스럽고 지쳐있고 그리고 서서히 마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고통스러운 이 역설. 선택이라는 이름의 감옥. 푸미오가 만들어낸 현대인의 새로운 비극. 오늘 도파가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신이 그냥 우유부단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당신의 뇌가 보내는 긴급 구조 신호일 수도 있으니까요. 흑묘가 만든 마비. 먼지의 지옥. 스크롤의 늪. 리뷰 많은 순. 별점 높은 순. 최소 주문 금액 낮은 순. 자, 오늘 저녁 7시. 당신이 퇴근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아니, 퇴근을 안 하셨나요? 그럼 재택근무 중 화면에서 잠깐 고개를 든 순간이라고 하죠. 배가 고픕니다. 냉장고 문을 열어봤더니 뭔가 있긴 한데 요리하기는 너무 귀찮습니다. 그래서 배달앱을 켭니다. 여기까지는 완벽합니다. 운명의 혜택을 현명하게 활용하는 모던 인류의 표본이죠. 그런데 앱을 켠 지 5분이 지납니다. 10분이 지납니다. 20분이 지납니다. 숫자가 올라가는 타이머. 스크롤은 여전히 멈추지 않는다. 머릿속에서는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치킨? 아, 어제 먹었잖아. 그럼 마라탕? 매일 배탈 나면 어쩌지? 피자는 좀 무겁고 국밥은 배달시키면 뚝배기가 아니라 맛이 달라. 일식은 배달 팁이 너무 비싸네. 쌀국수? 리뷰가 좀 적어. 아, 이 집 리뷰에 머리카락 나왔대. 이 짧은 독백이 반복되고 반복되는 사이 당신의 뇌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우리 뇌의 앞쪽, 이마 뒤쪽에 위치한 영역을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뇌의 CEO 사무실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CEO 사무실은 판단, 계획, 비교, 결정 같은 모든 고차원적인 사고를 담당합니다. 그런데 배달 앱 하나를 켜는 순간 이 사무실로 데이터가 쏟아집니다. 리뷰 수, 별점, 배달 시간, 배달 팁, 최소 주문 금액, 사진 퀄리티, 댓글 내용, 사장님 답변 성의, 수백 개의 가게, 가게마다 수십 개의 메뉴, 데이터의 양이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CEO 사무실은 결국 외칩니다. 더 이상은 처리 불가. 시스템 다운. 이것이 바로 결정마비, 애널리시스 패럴리시스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마비의 뒤에는 우리가 미처 몰랐던 더 교묘한 범인이 숨어 있습니다. 그 범인의 이름을 밝히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실험 이야기를 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잼 24종류가 만든 역설, 선택의 역설. 6개의 잼 vs 24개의 잼. 1990년대 후반 미국 컬럼비아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시나 아이엔가와 마크 레퍼. 막 레퍼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잼 실험이라고 부르는 그것이죠. 연구팀은 마트의 시식 코너를 2가지 버전으로 운영했습니다. 한쪽은 딸기, 블루베리, 라즈베리 등 6가지 잼, 다른 한쪽은 무려 24가지 잼.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람들은 당연히 24가지 잼이 있는 코너에 더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구경하는 사람 수는 약 2배가 많았죠. 그런데 실제 구매율을 보니 반전이 일어납니다. 6가지 잼 코너에서 구매한 사람 전체의 30%, 24가지 잼 코너에서 구매한 사람 전체의 3%, 무려 10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심리학자 베리 슈워츠는 이것을
선택의 역설, Paradox of Choice 이라고 명명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선택지가 많아질수록 우리는 선택하지 않은 나머지 것들에 대한 미련을 품게 됩니다. 짜장면을 골랐을 때 포기한 짬뽕, 탕수육, 김치찌개, 떡볶이, 샤브샤브가 각각 이렇게 속삭입니다. 나였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이것이 기회비용, Opportunity Cost의 심리적 고통입니다. 영지학에서는 그냥 숫자로 계산하지만 뇌는 그 숫자를 감정으로 환산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의 이름은 후회, 아쉬움, 그리고 불안입니다. 결국 어떤 것을 골라도 완전히 만족하기가 어렵습니다. 저 집이 더 맛있었을지도 라는 생각이 음식을 먹는 내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단순히 선택지를 줄이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범인의 정체, 바로 다음 장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뇌는 지금 파업 중. 결정 피로. 배터리 5% 남은 당신의 뇌. 스마트폰 배터리 5% 경고창. 여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평생 같은 검은 터틀넥과 청바지만 입었을까요? 왜 미국의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내내 회색이나 네이비 정장만 입었을까요? 패션 감각이 없어서? 바빠서? 아니면 그냥 그게 편해서? 사실 이들은 뇌과학을 아주 본능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겁니다. 뇌과학에는 결정 피로, Decision Fatigue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뇌의 CEO 사무실, 전전두엽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처럼요. 그 배터리는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소모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무슨 옷 입지? 배터리 3% 소모. 아침은 먹을까 말까? 배터리 2% 소모. 이 업무 먼저 할까? 저 업무 먼저 할까? 배터리 5% 소모. 점심은 뭐 먹지? 배터리 4% 소모. 회의 때 이 말을 해야 할까 말아야 할까? 배터리 7% 소모. 그렇게 하루 종일 크고 작은 결정을 내리다가 저녁 7시에 배달앱을 켰을 때 당신의 뇌 배터리는 이미 5% 남음, 곧 꺼집니다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뇌는 두 가지 극단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첫째, 결정을 무한 연기합니다. 더보다 고르면 되지 라며 스크롤만 계속합니다. 30분이 지나도 결정을 못하는 바로 그 상태죠. 둘째, 가장 충동적인 선택을 합니다. 에너지가 없으니 가장 자극적이고 익숙한 것. 어제도 먹고 그제도 먹은 그 음식으로 결국 쏠리는 것입니다. 낮 동안 열심히 살았던 당신이 밤마다 유독 결정을 못하는 이유. 이제 이해가 되시나요? 이건 당신의 의지력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뇌가 정직하게 에너지 절전 모드에 들어간 것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이 결정 피로, 모든 사람이 똑같이 겪을까요? 아니면 유독 취약한 성격이 따로 있을까요? MBTI로 보는 선택 스타일. 당신은 J입니까? P입니까? J와 P가 각각 다른 방식으로 메뉴를 고르는 모습. 아마 여러분 주변에 이런 분들 계실 겁니다. 배달앱을 켜자마자 30초 만에 주문을 완료하는 사람. 반면 앱을 열고 할 시간이 지나도 아직 고민 중인 사람. 이 차이, 단순히 성격 탓으로만 볼 수 없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꽤 체계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MBTI에서 판단형 J, 저징과 인식형 P, perceiving은 세상을 대하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판단형 J의 뇌는 미완료 상태에 대한 불안을 강하게 느낍니다. 뭔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 열린 상태가 불편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많아지면 오히려 더 불안해집니다. 이들은 결정 피로를 피하기 위해 자연스럽게 루틴을 만듭니다. 월요일은 순대국밥, 화요일은 김치찌개, 수요일은 회전 초밥, 이런 식으로요. 결정 자체를 미리 없애버리는 전략입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서 J 성향이 강할수록 기본값 설정 전략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잡스와 오바마가 했던 그것과 정확히 같은 패턴이죠. 인식형 P의 뇌는 반대입니다. 이들은 가능성이 열려있는 상태 자체를 즐깁니다. 아직 더 좋은 선택지가 있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이 도파민을 분비시킵니다. 그래서 앱의 가장 끝까지 스크롤을 내립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발생합니다. P 성향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기대감, 사실은 도파민 덫입니다. 뇌는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다는 기대 자체에 반응하기 때문에 실제 선택을 내리는 순간 그 기대감의 도파민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결정 후에 오히려 더 허탈해지는 것이죠. P 유형이 마침내 주문을 누르는 순간 뇌 속 도파민 그래프가 뚝 떨어집니다. 만약 당신이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한 P라면 배달앱은 당신에게 편의가 아니라 정교하게 설계된 고문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깊은 이야기로 들어가야 합니다. J냐 P냐를 떠나서
사람을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누는 심리학 개념이 있거든요. 이게 배달앱 앞에서 당신의 행복을 결정짓는 핵심 열쇠입니다. 극대화자 vs 만족자. 더 좋은 것에 유령에 쫓기는 사람들. 한 명은 최고 아니면 안 돼. 다른 한 명은 이 정도면 충분해. 심리학자 허버트 사이먼은 사람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극대화자, 맥스마이저. 모든 선택에서 최고의 결과를 원하는 사람. 100개의 가게 중 진짜 최고를 찾아야 해. 만족자, satisficer. 자신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거기서 멈추는 사람. 맛있고 배달 빠르면 됐어. 자, 실제 사례로 이야기해 볼게요. 직장인 김민준 씨는 30배 가명, 스스로를 리뷰 탐정이라고 부릅니다. 배달앱에서 음식을 고를 때 최소 50개 이상의 리뷰를 읽고 별점 4.8 이상만 고르며 사진에 나온 비주얼과 실제 사진을 비교 검색합니다. 거기다 네이버 블로그 후기까지 교차 검증합니다. 결과는요? 민준 씨가 주문한 음식을 먹으면서 한 말은 이렇습니다. 맛은 있는데 저 집이 더 맛있었을 것 같기도 해. 반면 친구 이수진 씨는 배달앱을 켜고 별점 4.0 이상, 배달 30분 이내에 첫 번째 가게를 바로 주문합니다. 3분도 안 걸립니다. 먹으면서 하는 말은 이렇죠. 오, 생각보다 맛있는데? 오늘 저녁 성공이다. 연구 결과도 이것을 뒷받침합니다. 베리 슈워츠의 연구에 따르면 극대화자들이 객관적으로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가능성은 없지만 그들의 주관적 행복도는 만족자들보다 일관되게 낮습니다. 더 좋은 것을 찾는 행위 자체가 더 좋은 것의 유령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이미 좋은 것을 가졌음에도 더 좋은 유령이 끝없이 뒤를 따라다닙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 최고라는 유령을 쫓느라 오늘 저녁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 구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가 배달 앱 앞에서 30분을 보내는 진짜 이유를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도파민 감옥에서 탈출하기. 가짜 배고픔의 정체. 당신이 원한 건 음식이 아니었다. 잠깐,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배가 고파서 배달앱을 켰나요? 사실 배달앱을 뒤적이는 행위 자체가 이미 일종의 도파민 쇼핑일 수 있습니다. 도파민에 대해 흔히 오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파민을 즐거움을 느낄 때 나오는 호르몬으로 알고 계시죠? 하지만 뇌과학자들의 최신 견해는 다릅니다. 도파민은 즐거움의 물질이 아니라 기대와 추구의 물질입니다. 음식을 실제로 먹는 순간보다 무엇을 먹을지 기대하며 스크롤을 내리는 그 순간에 뇌의 보상회로가 더 강하게 활성화됩니다. 스크롤하는 동안 폭발적으로 반응하다. 실제 음식을 먹는 순간에는 오히려 반응이 줄어듭니다. 실제로 신경과학자 켄트 베리지 이것을 원함, 원팅과 좋아함, 라이킹의 분리라고 설명합니다. 뇌는 무언가를 원하게 만드는 회로인, 도파민과 실제로 즐기는 회로인, 오피오이드가 다릅니다. 배달앱 스크롤은 원함 회로를 폭발적으로 자극하지만 실제 음식이 도착했을 때의 좋아함은 기대만큼 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합니다. 30분을 고민해서 받은 음식인데 막상 먹으니 생각만큼 감동적이지 않은 그 느낌. 음식이 나쁜 게 아닙니다. 스크롤하는 30분 동안 뇌가 이미 도파민을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왜 배가 고프지 않을 때도 배달앱을 켤까요? 직장인 박지현 씨는 20대 가명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날 회사에서 정말 힘든 일이 있었어요. 집에 와서 막 배달앱을 켰는데 사실 배가 별로 안 고팠거든요. 근데 그냥 앱을 보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은 느낌? 이것이 바로 가짜 배고픔, 스유도 헝거입니다. 진짜 배고픔은 위외에서 옵니다. 몸이 에너지가 필요하다고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가짜 배고픔은 뇌에서 옵니다. 스트레스, 권태, 외로움, 불안을 도파민으로 덮으려는 뇌의 시도입니다. 배달앱은 이 가짜 배고픔을 완벽하게 자극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음식 사진, 끝없는 스크롤 구조, 지금 주문하면 30분 내 도착 같은 즉각적 보상 신호들. 이 모든 것이 뇌의 도파민 회로를 최대한 자극하도록 정교하게 설계된 것입니다. 당신이 배달앱 앞에서 30분을 보내는 것. 어쩌면 음식이 목적이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진짜로 중요한 것을 이야기할 시간입니다. 어떻게 이 감옥에서 나올 것인가? 마음챙김 1분이 30분을 구한다. 뇌과학과 심리학이 공통적으로 제안하는 첫 번째 탈출구는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앱을 끄고 딱 1분만 자신에게 물어보는 것. 이것이 바로 마음챙김,
마인드풀니스입니다. 마음 챙김이라고 하면 뭔가 거창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영상, 쿠션에 앉아서 2시간 동안 호흡을 세는 것?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상태를 의식적으로 관찰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배달 앱을 켜기 전에 혹은 이미 30분째 스크롤을 하고 있다면 지금 당장 앱을 닫고 배에 손을 올려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배가 고픈가? 아니면 오늘 받은 스트레스를 음식으로 덮으려 하는가? 지금 내가 필요한 것은 진짜 음식인가? 아니면 잠깐의 위로인가?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단 1분간의 의식적인 자기 관찰만으로도 충동적 행동을 유발하는 뇌의 편도체, 에미그달라 반응이 유의미하게 감소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1분 멈춤이 30분 스크롤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이 1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몸에 밴 습관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뇌과학이 제안하는 더 구체적인 실천법들이 필요합니다. 선택의 기술, 뇌를 구하는 3가지 전략. 자, 이제 진짜 실천편입니다. 그냥 선택지 줄이세요 라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도파는 구체적인 뇌과학 기반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전략 1, 333 법칙. 딱 3개의 카테고리만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한식, 중식, 양식. 그 안에서 딱 하나씩만 후보를 고릅니다. 그리고 딱 3분만 고민합니다. 타이머를 맞추세요. 3분이 지나면 무조건 그 순간 가장 끌리는 것을 주문합니다. 뇌과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법칙은 선택의 공간을 인위적으로 좁혀서 전전두엽의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선택지가 3개일 때와 300개일 때 내가 소비하는 에너지는 비교가 안 됩니다. 전략 2. 기본값, 디폴트 설정.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장처럼 결정 피로가 심한 날을 위한 기본 메뉴를 미리 정해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월요일 피곤한 날 무조건 된장찌개, 스트레스 심한 날 단골 치킨집. 이런 식으로 상황별 기본값을 만들어두면 배달앱을 켜는 순간 이미 90%의 결정이 끝나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 통제력이 낮아서가 아니라 자기 통제력을 정말 중요한 곳에 쓰기 위해 아끼는 고도의 전략입니다. 전략 3. 감정 먼저, 음식 나중. 배달앱을 열기 전에 딱 하나만 확인합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상태인지, 심심한 상태인지, 진짜 배고픈 상태인지. 만약 스트레스나 권태가 원인이라면 음식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거나 5분 산책을 하거나 좋아하는 노래를 한 곡 듣는 것이 뇌에게는 훨씬 더 효율적인 도파민 공급이 될 수 있습니다. 진짜 배고픔이 맞다면 그때는 마음 놓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이미 죄책감이나 불안 없이 선택하는 상태니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덜 선택할 때 더 자유롭다. 화면 조용하고 따뜻한 조명, 단순한 식탁 위에 소박한 음식 하나.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탄생, birth와 죽음, death 사이의 선택, choice이다. B와 D 사이의 C,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 C가 너무 비대해지면 우리는 삶이라는 본질을 잃어버립니다. 선택의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정작 그 선택으로 얻은 것을 누릴 에너지가 남지 않는 것이죠. 진정한 자유는 모든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나에게 중요하지 않은 선택지를 과감히 버릴 수 있는 능력,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매일 같은 옷을 입은 것은 패션에 무관심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소중한 결정 에너지를 아이폰이라는 더 중요한 선택을 위해 아꼈던 겁니다. 당신의 소중한 전전두엽 에너지는 어디에 써야 할까요? 오늘 저녁 메뉴를 고르는데 다 써버리기에는 당신의 뇌가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전전두엽에게 작은 선물을 드리세요. 완벽한 메뉴를 찾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3분 안에 고른 그 음식이 오늘 밤 당신에게 가장 맞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선택한 것이기 때문에. 오늘도 배달앱의 늪에서 헤맸던 당신에게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습니다. 당신이 진짜 갈망했던 건 맛있는 야식이었나요? 아니면 지친 하루 끝에 잠깐 필요했던 위로였나요? 이 질문의 답을 찾는 순간 당신의 밤은 더 길어지고 더 편안해질 겁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뇌에 작은 쉼표가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화났는데 눈물부터 나는 사람들의 특징, 분노와 슬픔의 메커니즘을 뇌과학으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도파민 연구소 도파였습니다. 도파의 한 줄 조언. 선택지가 많을수록 당신의 행복은 분산됩니다. 가끔은 아무거나가 가장 과학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3분 만에 결정하고 30분을 더 즐기세요. 도파민 연구소의 도파는 우리의 흥미로운 심리와 뇌과학, 그리고 도파민을 연구합니다.